안녕하세요. 엑시온 김건웅 코치입니다. 우리가 근지구력이던 파워 트레이닝이던 무언가 신체 능력의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트레이닝이 그 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경기에서 최대 가속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 단위들이 극대화가 될 텐데요. 실제 훈련에서도 그 운동 단위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동원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훈련의 효과는 그 경기에서 발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간단한 내용이 어느 정도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운동과학 이론인 크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기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 단위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운동 단위란 하나의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가 적으면 운동 단위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운동 단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 단위의 크기가 근육마다 다 다른 만큼 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의 크기도 다 다를 텐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운동 단위를 1이라고 하고 큰 운동 단위를 8이라고 할 때 이 1번이라는 운동 단위는 보이는 것처럼 그 크기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만큼의 자극의 크기에도 얘는 흥분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2번 이상의 운동 단위들을 흥분시키기에는 1만큼의 자극이 그 크기가 모자라서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기 8번만한 크기의 운동 단위들을 반응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네, 8이라는 크기만큼의 자극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8만큼의 자극이 주어져서 반응을 일으켰다면 이때는 당연히 1번부터 7번도 이미 반응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운동 단위들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의 역치를 이미 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진 운동 단위들은 작은 자극에 반응을 하고 상대적으로 큰 운동 단위를 가졌다면 큰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기가 큰 운동 단위들이 그만큼 큰 자극에 이미 반응을 했다면 작은 운동 단위들은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당연히 함께 반응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운동 단위들의 크기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과학 이론에서 크기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큰 힘을 발달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힘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단위들은 동원이 될래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한 것만큼의 트레이닝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축구 선수들처럼 최대 가속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선수들의 트레이닝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낮은 강도의 훈련을 통해서는 실제 경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최대 가속 능력의 효과로 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 강도가 적절하게 선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크기 원리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엑시온의 김건웅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